정말 식사를 너무 맛있게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맛있게 드셨어요? 네. 네, 어떠셨어요, 음식? 평소에 못 먹던 떡볶이를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떡볶이 평소에 못 드셨나요? 아, 예. 한거 유관순 이야기라는 영화를 제가 출연을 했었거든요. 감독님께서 특이하기도 하지만 감사하기도 했어요. 각자의 대본이 주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영화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저희한테 주신 건 안녕하세요. 청년 테이블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청년 테이블은요 20대의 열정을 가지고 사는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 콘서트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오늘의 호스트를 맡은 20년차 배우 장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배우 또 다른 나로 살아가는 법입니다. 오늘 모인 게스트들 대단한 분들이 오셨는데요 연기 생활로 제2의 삶을 살고 계신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인지 궁금하시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보겸이라고 합니다. 낮에는 회사원, 밤에는 배우를 꿈꾸는 배우 지망생입니다. 한경이라고 합니다. 배우를 사랑하며 배우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나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3살에서 35살 무명배우 반휘입니다. 무명 배우요? 아직 제가 유명하지 않아서 조금 더 갈고 닦아서 모서리를 긁어내면 유명배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자기소개에서부터 우리 게스트분들의 열정이 너무 많이 느껴지는데요. 오시는데 다들 좀 출출하지 않으셨나요? 배고파요. 그죠? 지금 딱 저녁 시간에 딱 걸려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다방에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와! 어떤 메뉴를 준비를 해주셨을지 한번 같이 가서 보시고 그 다음에 진지한 이야기를 한번 이어나가 볼까요? 너무 네. 좋아요. 청년다방에서 이렇게 만찬을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와. 메뉴들이 좀 약간 독특한 것 같아요. 분식 같기도 하고 약간 퓨전 같기도 한데 메뉴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청년다방 팀장님이 오늘 참석을 해주셨거든요. 오, 팀장님께서 직접. 네, 메뉴 설명드리면 왼쪽부터 허니간장 순살치킨 준비해드렸고요. 닭다리살 100%에 소스가 좀 단짠단짠해서 오래오래 좀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가운데에는 이제 청년 치즈 돈가스, 고소한 치즈가 정말 가득 들어있는 남성분들이 좀 특히 좋아하실 만한 메뉴. 남성분들의 소울푸드죠. 돈가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차세대 떡볶이 준비해드렸는데 이제 차돌, 새우, 대창 이렇게 해서 프리미엄 토핑을 가득 올린 나 이제 새우 떡볶이입니다. 저 대창이요. 그리고 마지막은 버터갈릭 감자튀김인데 청년다방에서 이 메뉴 먹으러 온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시그니처 사이즈. 시그니처. 바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저 술은 잘 못하지만 맥주가 땡기는. 차세대가 진짜 맥주를 부르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는 회사에서 자주 시켜 먹거든요, 청년다방. 오. 네. 회사에서 먹어서 술을 한 잔 못하는 게 참 아쉽더라고요. 이것도 청년다방에서 나온 건가 봐요. 저 계속 먹고 있었는데 다른 브랜드 약간 텁텁한 좀 진한 맛이면 이건 좀 더 맑은 맛이거든요. 조금 더 좀 청량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팔았으면 좋겠어요, 편의점에. 맛있어. 버갈티는 어떠신가요? 버갈티만 따로 팔거나 배달 가능하면 안 되겠냐 청원이 많거든요. 너무 짜지도 않고 너무 달지도 않은 게 제 입맛엔 딱인 것 같아요. 한번 먹으니까 계속 손이 가가지고 멈출 수가 없네요. 감자튀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바삭바삭하고 단짠단짠이라 일단 안 질리고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떡볶이가 진짜 안에 들어가 있는 재료가 고급져요. 맞아요. 완전 고급져요. 사실 여러 가지를 믹스해 놓으면 이 맛도 저 맛도 아닐 경우가 많은데 각자의 맛을 다 살리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맛인 것 같아요. 차세대가. 네, 어제 어느 정도 배를 채우셨나요? 저는 즐거워졌어요. 즐거워졌어요. 네. 이렇게 기분이 좋아졌으니까 이 분위기를 잡고 저쪽으로 이동을 해서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할까요? 음식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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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식사를 너무 맛있게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맛있게 드셨어요? 네. 네, 어떠셨어요, 음식? 평소에 못 먹던 떡볶이를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떡볶이 평소에 못 드셨나요? 아, 예.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배도 채웠잖아요. 이제 우리 본격적인 토크를 들어갈 시간인데요. 질문하는 Q&A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우님부터 질문을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저는 일단 연기를 전공한 적이 없는 아마추어인데 기본적인 발성이나
연기에 대한 접근법 같은 거는 배우긴 배웠지만 너무 부족함이 많다고 느껴요. 혹시 배우님께서 생각하시는 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항상 좌우명처럼 가지고 계시는 그런 게 있나요? 접근법은 저는 사실은 대본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 대본을 아무 생각 없이 드라이하게 전체적으로 한번 쫙 읽어요. 그 대본에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캐릭터를 먼저 적으세요. 그 다음에 상상력으로 캐릭터를 입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30대의 남자, 충청도 출신이고 말이 어눌하다, 순박한 느낌, 이런 느낌이 나온다면 그 외에 이 사람의 과거부터 이런 것들을 내가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부모님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유년 시절을 보냈고 이런 설정들을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기 시작하면 겉으로 그냥 내가 어눌한 척하는 연기를 해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왜 어눌해지는지가 과거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많이 적으세요. 쌓일수록 이게 속도가 빨라져요. 그럼 나중에는 빠르게 분석해서 그 캐릭터 입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본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캐릭터 분석. 배우님께서는 첫 대본을 받으실 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임하시는지 지금 궁금해요. 저는 처음에는 최대한 감정을 빼고 보려고 해요. 객관적으로. 처음부터 뭔가 이런 캐릭터야 라고 이렇게 답을 내리고 보면 좀 더 깊이감 있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내 배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보는 것 같아요. 다른 캐릭터들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감정을 넣어서 보고 깊이감 있게 들어갔을 때 호흡이 완전 다르고 내가 이렇게 분석을 했어도 대본을 리딩을 하잖아요. 리딩을 했을 때 또 연출이 원하는 색깔이 또 달라요. 그러면은 그때 또 연출이 원하는 얘기를 들어보고 내가 얘기했던 거에 대입시켜서 뺄 건 빼고 또 바꿀 건 바꾸고 하면서 다시 또 들어가서 연습을 하죠. 감사합니다. 우리 휘 배우님. 저는 배우님께서 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이나 가장 도움이 됐던 일화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기억에 남았던 일이라고 하면 작품을 하면서요. 네, 배우 생활을 하시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역할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정말 뜻깊었던 작품이 있어요. 한거 유관순 이야기라는 영화를 제가 출연을 했었거든요. 유관순 열사의 옥사 안에서 오간에 들어가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의 이야기들을 영화로 만든 작품이에요. 감독님께서 특이하기도 하지만 감사하기도 했어요. 왜냐면 이게 유관순 열사랑 그 메인 인물들이 주된 이야기다 보니까 서브 인물들은 다 이제 실존 인물이지만 배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대본을 받으면 각자의 대본이 주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영화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저희한테 주신 건 그 분의 전사를 주셨어요. 제가 맡았던 캐릭터는 뭐 간호사 출신이고 뭐 남동생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뭐 다쳤다든지 이런 사연들을 이만큼 A4 용지에 적어주셨어요. 이거에 맞는 연기를 하라고 하셨고 현장에서 나는 그 사람이 돼서 연기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극 중에 임산부 캐릭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임산부 캐릭터가 양수가 터져서 부축을 해야 되는 캐릭터를 제가 감독님한테 가서 부축을 한 이 역할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관순 열사가 쓰러져서 바닥에 누워있을 때 이 사람 돌보는 역할을 제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간호사 전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생각했죠. 없는 대사들도 되게 많이 들어간 것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었고 그 옥사 안에서 저희가 독립만세를 찍을 때 그 감정이 사실 저희는 느껴보지 못한 나이대잖아요. 근데 그때 그 좁은 그 세트 안에서 28명이 그 겨울에 그 얇은 거적대기 같은 옷을 입고 뱅글뱅글 돌면서 이렇게 막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고 했었던 그 감정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가장 저한테 기억에 남는 작품이라고 하면 그 작품이 제일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아유, 감동. 눈에 그렁그렁 하신 것 같아요. 저도 눈물이 날라 그래, 전달돼서. 네, 청년 테이블 배우편 부족하나마 얘기를 해드렸는데 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 경험상 느꼈던 이런 얘기들이 배우를 꿈꾸는 세 분한테 어떤 도움이 됐는지 오늘 촬영했던 소감을 한마디씩 들어보고 싶거든요. 사실 아마추어 배우로서 1년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궁금한 것도 너무 많고 물어볼 데도 없고 답답했는데 오늘 이렇게 속 시원하게 궁금한 점도 다 물어볼 수 있었고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우선 청년다방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는 거,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함께 어울려서 뭔가를 해낸다는 거, 자기한테 주어진 거에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이 저한테 와서 닿았어요. 인생에서 또 늘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잊어버렸던 거 다시 일깨워줘서 감사드리고, 그동안 이렇게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하지 못했을 말이나 선배님의 도움됐던 일화들을 듣고 나니까 되게 좋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되게 훈훈하네요.
청년다방은요, 청년처럼 열정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을 응원합니다. 청년 테이블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도전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청년 테이블은 다음에도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청년다방이 다양한 열정을 가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